골든타임을 놓쳐서 척수 손상까지 오게 되는 그러한 결과, 경막의 농양을 제거하는 수술을 하긴 했지만 하반신 마비라는 장애가 남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보상멘토입니다. 2편 영상을 통해서 다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사실 중증 하지마비 정도의 화상사고를 이 의뢰인들은 정신적으로 굉장히 어려워하시거든요. 그런데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이런 질문도 하실지 몰라요. 아니, 중증 하지마비 손상 정도의 환자가 됐으면 사실 보상은 다 알아서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정도도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할까요? 라는 질문을 하실 텐데요. 네,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생각들을 했기 때문에 보상을 받는 면에서 처음에는 문제가 생기지 않지만 보험금이 지급될 시점에 다다랐을 때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보험금이 원활하게 지급되지 않는 상황들에 놓이실 수가 있게 됩니다. 이 2편 영상에서는요, 왜 척수 손상 환자들이 즉시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잠깐 정리해 드릴까 합니다. 우선 의료과실, 특히 의사 배상 책임 측면에서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에게 문제가 됐던 몇 가지 내용들 중 하나는요, 바로 의사의 과실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전문의들이 그렇겠지만요, 의사들이 환자를 치료할 때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의학적인 모든 집중력을 다해서 환자들을 치료하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분처럼 그 너머에 있는 것들을 미연에 내다보지 못했기 때문에 의사의 배상 책임이 성립된 거거든요. 이런 경우 의사의 고의도 아니고 또는 의도적으로 발생한 사고도 아닌 경우에 과연 교통사고처럼요, 차 대 차가 빵 사고가 나서요, 과실 비율을 정확하게 확정할 수 있는 그런 사고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전문의의 과실을 따지는 것은요, 상당히 복잡하기도 하고 어려운 영역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요, 간병인 부분이었습니다. 사실 이분이 최초에 발생했을 때는 완전 마비인 줄 알았습니다. 정말 근력 회복도 찾아볼 수가 없었고요, 어떤 근전도 검사의 반응도 없었을 때였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제거술을 시행하고 아주 조금씩 차츰차츰 나아지는 모습을 보고 과연 하지마비 환자에게 개호인이 필요할까라는 문제가 대두가 된 겁니다. 우리가 실무적으로 개호인을 0.5명, 1명, 1.5명, 아니 그 이상 이렇게 하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분에게 지급될 배상액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험사에서는 아무래도 조금씩이라도 움직일 수 있고 활동할 수 있다 하면 개호인을 부정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분에게 개호인이라는 부분도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세 번째는 이분에게 발생된 치료비, 그리고 앞으로 발생될 향후 치료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치료비가 계속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것을 앞으로 발생하지 않을 때까지 치료를 받는다는 것은 거의 죽을 때까지 간다는 얘기잖아요. 합의를 봐야 되는 부분인데, 합의를 본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발생된 치료비는 내가 납부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인지 알겠지만 앞으로 발생된 치료비를 지금 시점에서 받는다는 거 산정해 봐야 됩니다. 또 환자가 어떤 부분들은 능동적으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처치비, 검사료, 진단비 이런 것들보다도요, 어떤 의료용품비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거든요. 그 부분도 상당히 금액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향후 치료비를 산정하는 데도 상당히 애를 먹으셨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마지막은요, 바로 이분의 장애율입니다. 여러분, 하지마비 환자, 척수 손상 환자 무조건 그 증상이 앞으로 호전되지 않을 것 같죠? 사실은 완전마비의 케이스가 있고요, 이분은 약간은 불완전마비에 가까운 분이었기 때문에 장애율의 등락이 약간 정도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에게 는 장애율이 과연 어느 정도 수준인지로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장애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손해배상금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비례관계거든요. 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이런 3-4가지 정도에 대해서 저희가 상담을 많이 해드렸고, 그래서 결국 저희의 조력을 통해서 결실을 맺으셨습니다. 저희가 기억하기로는 의사배상책임보험에서 약 2억 5천만 원 정도를 수령하셨거든요. 이분의 나이나 이런 것들에 비해서 아주 객관적이고 상당히 넉넉한 보험금을 수령했다라고 저희도 보여집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이 척수 손상된 한 의뢰인의
보상 성공기 사례를 드렸습니다. 물론 보상을 받는다고 해서 이분이 받았던 어떤 신체적인 상해, 그 데미지가 치유되진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상해를 입었고 그 상해를 발생시킨 요인을 통해서 받았던 보상금은 장래에 내가 계속적으로 활동에 제약을 받을 때 필요한 자금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네, 제가 오늘 소개해드렸던 이 의뢰인은요, 한 1년 6개월 정도 만에 찾아뵙는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 늙으신 것도 하나도 없고요. 얼굴은 더 좋아지신 것 같습니다. 병원에서 나오는 밥도 맛있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에너지가 넘치셨기 때문에 아마도 치료 속도라든지 현재 본인이 처한 상황을 이겨낼 수 있을 만한 그런 힘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살펴본 영상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와 유사한 사고가 있으신 분들은요, 이번 영상을 통해서 큰 도움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또 다른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상 멘토였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꼭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히 계세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측면은요, 상해보험과 관련이 있습니다. 상해 후유장애 보험금이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상해 후유장애 보험금으로 약 1억 정도에 해당하는 보험금도 수령하셨습니다.